김번도 벽돌 나르 있어. 정치유 산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 있어.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그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서. 김종대의 뉴스업 3월 29일 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정치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뉴스를 들으며 진실인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예, 비슷한 의견 현님. 가진 사람은 왜 다 똑같나요? 똑같나요에 점 하나씩 꽝꽝 찍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소식에 대해 가지고 좀 좌절하는, 좀 화가 난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심, 여론 다 느껴집니다. 이 스튜디오 똑같습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 엄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브리핑의 달인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브리핑의 달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참 얼굴이 빨개지네요, 제가. 아, 그래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감사합니다. 진즉 그 호칭을 넣어드렸어야 돼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원시원한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오랜만에 좀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소식으로 아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네. 예, 왜냐하면 이제 돈이 나가는 문제니까요. 예.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재난지원금, 정식 명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와 지급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 3차 유행이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힘들던 자영업자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에 이슬비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 네. 그런 소식이고, 신청 대상은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역 조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체나 개인들을 위한 겁니다. 네. 집합 금지 혹은 뭐 영업 제한 이런 규제를 받았거나, 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예. 그리고 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중소벤처부에서 지금 선정한 대상자들이 총 한 385만 명 정도, 예. 지급액이 6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넓어진 그런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85만 명이면 우리나라 자영업체 전체는 아니고 네, 예, 한 절반 정도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어요. 실제 그 당사자인 청취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네. 됩니다. 아주 실속 있는 정보입니다. 자,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받은 업종, 어떤 업종입니까? 집합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지금 가장 심각하게 입은 업체들일 텐데, 예.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이 돼가지고 아하. 올해 2월 14일에 이 조금 풀릴 때까지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6조 이상 집합금지를 당했던 업종들, 예. 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이제 실내 체육시설들이 있고요. 네. 그 노래방, 뭐 유흥업소 이런 것들인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가장 걸로 많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네. 집합금지가 이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풀린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6주 미만의 집합금지를 당했던 업체들은 이제 학원이나 예. 뭐 겨울 스포츠 관련 시설들 이런 것들은 400만 원의 지원금을 400만 받게 원.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합금지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이 있습니다. 뭐 시간을 오후 9시 뭐 이전에 이 장사를 끝내게 한다든지, 예. 이런 영업 제한을 받았던 대표 업종들이 이제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들, PC방 이런 업체들입니다. 예. 이 경우에도 이제 2019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매출이 떨어진 기업들은
3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합금지냐 영업 제한이냐는 네. 아예 문을 닫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제한되게는 뭐 열어주느냐. 그렇습니다. 요 차이네요. 시간 제한을 둬서 이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았었느냐, 요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아니더라도 네. 타격 심하게 받은 데 많아요. 많습니다. 예, 예컨대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소비가 약해지다 보니까 타격을 입은 업종들 대표적으로는 여행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행사들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없었지, 뭐, 기존에 이제 손님이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줄 때도 예. 여행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아하. 빠져 있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시설들, 여행사라든지 청소년 수련 시설 이렇게 이제 매출이 2019년 대비해가지고 60% 이상 감소한 업종들 예. 3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렇군요. 40에서 60%까지 매출이 떨어진 뭐 공연이나 전시 이런 업종들은 250만 원. 예. 그리고 매출 뭐 20%에서 40% 미만 감소는 200만 원. 그다음에 큰 폭은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단 떨어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예. 이렇게 좀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여행사 같으면 뭐 거의 다 매출 60% 이상 감소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처럼 큰 여행 기업들에만 주목을 했었는데 네. 이번 대책에서는 작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시선이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 방법 소개해 주시죠. 일단 2차 지원금이나 3차 지원금을 받으셨던 사장님들이라면 이제 익숙하실 텐데 네. 문자로 그 대상자 알림이 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안내 문자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고요. 네. 혹시 이제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예. 이 자금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그리고 내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네. 31일인 수요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오히려 내일 모레부터는 더 편해요. 그렇습니다. 홀짝 구분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분노가 좀 업되는 미얀마 소식입니다. 예. 이 군부의 만행이 이제 날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끔찍한 수치로 지금 갱신이 되고 있는데 지난 27일이죠. 이제 미얀마 군의 날이라는 그 국가적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국군의 날입니다. 네. 이날 이제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서 그야말로 무차별 사격을 가해가지고 이날 하루에만 현재 파악된 사망자 수가 114명. 하루에 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숫자. 그야말로 아니, 지금 학살을 벌인 사망자만 거죠. 얘기한 거죠. 사망자만 부상자 114명입니다. 빼고. 예, 부상자 빼고. 야, 그리고 엄청난 충돌이. 이 피해자들 중에서는 이제 5세 유아를 포함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이제 무지막지한 공격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쿠데타 이후에 459명의 시민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 희생자만 20명 이상인 걸로 보입니다. 전부 비무장 시민에다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제 그 5.18 광주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끔찍하다 이렇게 큰 충격을 표시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군부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일본의 합참 의장들이 각국의 합참 의장들이 12개 국가의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해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 참 않습니까? 특이해요. 이제 군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성명을 직접 발표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 이 경우에는 하필이면 국군의 날에 일종의 국군의 날에 학살을 벌였었기 때문에 예. 각 군부에서도 나라별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런 끔찍한 학살을 멈춰라 성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12명의 합참의장이 얼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 목소리로 성명 냈다는 거는 이제 민주국가 모임 뭐 이런 밑그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요. 예, 그만큼 또 이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엄중하다는 걸 것도 것 있고. 같고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지금 서구가 주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는 위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잖아요. 거의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된 개입,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사적 개입까지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네네. 예, 각국의 군사 지도자들끼리 아마 네. 협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국제사회 한 게 뭡니까? 너무 무력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에서는 군 개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 없는 상황인데 네. 그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당일 문제가 일어났던 미얀마 군의 날 당일에 있었던 미얀마 군부의 파티 장면입니다.
뭔 또 이 시국에 파티입니까? 나 이 양반 그러니까 못 말릴 말입니다. 사람들이네 진짜. 네. 1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그날 밤에 미얀마 군의 날을 축하를 한다면서 예. 성대한 기념식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굉장히 그 황당하면서도 분노를 했던 지점이 이번 이 쿠데타의 주축인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네. 흰색 그 미얀마 군 제복 정복을 입고 거기에 이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님들을 영접을 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야말로 싱글벙글하면서 파티장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이 100명 넘는 시민들을 학살한 그 당일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한마디로 염장을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상황에서 어떻게 레드카펫을 깔고 저렇게 주요 각국 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파티를 벌일 수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인데 네. 뭐 옛날 고전으로 치면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자기 생일 파티를 한다면서 주변 각 고을의 그 사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 연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을 벌였던 그 춘향전의 그 장면처럼 이 행사에 참석한 그 대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왜 미얀마 문제가 조금 더 이 원활한 해결로 갈 수 없는지. 더 그럴듯한 비유가 있어요. 79년도에 12.12 군사 쿠데타. 아, 그렇죠. 그 열고 나서 보안사에서 그 직후에 파티했어요. 파티를 벌였었죠. 네. 정말 우리하고도 겹쳐지는 면들이 많은 지금 상황인데 이 행사에 참석한 나라 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네. 이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당장 미얀마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국들이거나 유엔에서 이 스피커를 갖고 있는 강국들이죠. 예. 특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얀마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 논의를 할 때마다 비토권을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미얀마 군의 날이라는 게 원래는 저항의 날이라는 국가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에 점령을 당했던 미얀마에서 일본군에 대항하는 무장 저항을 시작한 날. 네. 그게 3월 27일이라는 건데 그랬던 행사를 62년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 다음에 미얀마 군의 날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네. 말하자면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쿠데타 세력이 훔친 셈인데 예. 지금 이 파티를 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 보니 미얀마의 비틀어진 현대사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국제사회의 사명감이 지금이야말로 가장 뜨겁게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예, 분노가 자꾸 업됩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킹마우스 오늘 아주 멋있는 브리핑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